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저희는 SNS 일타 강사 장주연 마케터 그리고 네, 정경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메타 광고 관련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 통해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맛깔나게 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SNS 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정경찬 마케터님, 혹시 메타 광고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문의를 들으셨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메타. 글쎄요, 메타 광고에 대한 문의? 제일 많이 들은 거는 그거죠. 데이터. 아, 데이터. 요즘 서드파티 쿠키 관련해서 좀 많이 이슈도 있고 데이터 어떻게 쌓아야 되냐, 뭐 픽셀이 뭐냐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찌됐든 광고에 대한 성과, 효율. 효율도 많이 로아스 따지시고. 얼마나 나오냐. 맞아요. 네. 그것도 따지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광고 계정 그냥 운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메타 내에서 이제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도 있고,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iOS 이제 개인 정보 이제 강화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 타겟팅이 잘 안 된다, 아니면은 뭐 전환 캠페인 돌려도 성과가 전만큼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긴 했는데, 맞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핑계. 네, 이제 잘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한 핑계. 왜냐하면 어찌됐든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재 관련된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재 이슈. 소재 뭐 올렸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본인의 소재가 막혔는지, 그리고 계정이 중지되는 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메타 광고 시스템 보면은 좀 깊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유사 타겟, 맞춤 타겟,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팅해야 될지 좀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심도 있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메타 광고 하면은 제일 체크해볼 수 있는 게 일단 얘네는 AI 기반이잖아요. 맞아요. AI 기반이어가지고 어찌됐든 광고에 대한 광고 최적화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광고 메타 광고 세팅을 했는데 하루 동안 10만 원을 썼는데 한 개도 안 팔렸어요. 메타 광고 중지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메타 광고는 좀 AI가 학습이 되어야 그때부터 전환도 발생하고 좀 광고가 최적화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통 캠페인을 세팅하면 머신러닝 진행 중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행이 완료되어야 그때부터 보통 전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루 광고 해보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광고 끄지 마시고 최소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단 뭐 광고 효율이나 이런 걸 말하기 전에 AI 기반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냥 되도 않게 설정해도 뭐 얘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 AI는 어쨌든 우리가 인풋을 넣어줘야 얘네가 학습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AI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AI가 잘 학습할 수 있게 그 초기 설정을 잘해야 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시고 메타 했는데 안 돼요.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계정 봐서 뜯어보면은 애초에 세팅을 못 하셨다. 이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AI 기반이어가지고 최적화를 좀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최적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것도 좀 잘 짚고 가야 될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광고 캠페인을 세팅할 때 광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뭐 목표가 구매가 있을 수도 있고 장바구니 또는 페이지 뷰 아니면은 콘텐츠 뷰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자사 캠페인 또는 홈페이지의 어떤 UX, UI 설정 값에 따라서 장바구니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더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구매 전환이 추적이 잘 되는 사이트라면 구매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초반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많이 안 일어나는데 구매를 목표로 AI 머신러닝을 학습시킨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구매 발생 0 또는 10건인데 그 10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AI가 학습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전략적으로 캠페인 목표를 잡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캠페인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트래픽인지 전환인지 심지어 전환 안에서도 어드밴티지도 있고 그리고 뭐 도달 캠페인인지 뭐 등등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메타 광고를 하면은 잘 되겠지? 잘 되겠죠. 일단 광고를 하니까. 근데 어떤 걸 잘 되게 하고 싶은지를 좀 자세하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인지 아니면 우리 제품을 여러 개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인지 아니면 회원가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인지 말 그대로 많이 샀으면 좋겠다 인지에 대한 그런 일단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래픽을 돌릴 건지 전환을 돌릴 건지 그 이벤트 설정 버튼을 어디에다 넣을 건지 우리는 전화를 뭘로 잡을 건지 이걸 해놓고 하면은 좀 더 유용하게 빠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타 광고를 안 해보신 분들도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이라는 추적 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 픽셀 설치 없이 그냥 단순히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시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이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메타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전환 캠페인으로 그냥 주구장창 머신러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홈페이지에 픽셀 설치를 통해서 실제로 광고를 통해 유입된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된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메타 광고 하면은 뭐 타깃할 때 아까 얘기했던 맞춤 타깃이나 뭐 유사 타깃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송출할 수 있다는 픽셀 기반인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픽셀을 이제 설치를 해두면은 어쨌든 광고를 보고 반응한 사람들의 모수를 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비슷한 유사 타깃도 맞출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 광고를 보고 들어온 사람을 리타겟 하겠다. 방문자인지, 페이지 뷰인지, 컨텐츠 뷰인지 이런 걸 목적을 나눠가지고 또 타겟팅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픽셀은 정말 설치할 수 없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약간 필수적으로 이용하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좀 유사 타겟, 맞춤 타겟, 그리고 리타겟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맞춤 타겟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벤트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맞춤 타겟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에 따라 모수들을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 뷰를 하고 나간 사람, 그리고 장바구니 담은 사람, 구매까지 일어난 사람 등등등 이런 식으로 액션 값을 지정해 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픽셀상에 해당 맞춤 타겟 모수들이 분류돼서 쌓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사 타겟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맞춤 타겟 기반으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장바구니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장바구니 담았던 사람들과 유사한 5% 사람들의 모수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유사 타겟을 만들어 놓고 광고를 돌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준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맞춤 타겟으로 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모수를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예를 들자면 우리 홈페이지에 실제로 들어와서 구매한 사람과 유사도가 10%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타겟팅하면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논 타겟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구매했던 사람들과 유사한 데모 타겟이 되다 보니까 좀 더 구매율이 높은 또는 우리 브랜드의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한테 광고가 송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사 타겟은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깊이 있고 복잡한 작업이라서 좀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타겟팅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타겟이요? 네네. 사실 리타겟도 맞춤 타겟으로 거의 돌리잖아요. 이것도 맞아요. 뭐 페이지뷰, 장바구니, 구매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일자별로 맞출 수 있어요. 일자별로 모수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바구니 장바구니 액션을 한 사람 일주일, 아니면은 뭐 우리 물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소비 기한이 뭐 짧은 뭐 화장품 예를 들면은 뭐 로션 질문은 그냥 채팅방에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리타겟 마저 얘기를 하자면은 일자별로 모수를 모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맨날 쓰는 뭐 스킨 로션 같은 걸 판매를 해. 그러면 구매 기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매하고 나서 뭐 3개월 뒤에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의 광고를 또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리타겟도 메타로는 그 액션에 대한 일자 설정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구매 기한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우리에게 맞는 그 리타겟 모습을 모으면 맞춤 타겟으로 모은 아까 뭐 페이지뷰, 장바구니 구매에 대한 이거를 날짜별 또 만들어가지고 구매하고 뭐 한 달 지난 사람에게만 송출하는 캠페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일주일 단위로 다이어트 도시락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에 다이어트 도시락을 일주일치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주일 뒤에 똑같은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면은 그걸 보고 다시 맞다, 나 다이어트 도시락 일주일치 구매한 거 다 먹었는데 이거 또 사야지, 주문해야지 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리타겟팅을 해서 이제 우리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마케팅 학교에 영상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리고 메타뿐만 아니라 여러 광고 매체에 대한 내용이 워낙에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리타겟 해야 된다, 뭐 픽셀로 모수를 모아야 된다, 뭐 전환 캠페인, 뭐 관심사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의 모수가 뭐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좀 메타를 운영을 할 때 조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어찌됐든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이제 물어보면은 저희는 얘기를 한 게 정해진 예산은 없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한다. 라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보통 주연 마케터님은 이제 제가 뭐 메타 광고를 처음 해보는데 아니면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광고주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업종에 따라 그리고 지금 브랜드 가용 예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는 최소 100만 원 그리고 적정 예산은 초기에 이제 진입했을 때 소재 A/B 테스트하고 뭐 머신러닝 최적화시키고 하는 데에는 최소 30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돌리셨을 때 우리 홈페이지 유입량이 얼마나 되나, 뭐 연령대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많이 유입을 하나,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을까 정도 테스트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3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소재 A/B 테스트, 그리고 트래픽 캠페인, 전환 캠페인 이렇게 하나씩 해서 진행 가능한 예산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럼 경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저는 소재 양에 따라서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이제 업종이랑 브랜드 가용 예산은 이제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네. 얘네들이 그럼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를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제품 몇 개에 광고하실 건데요. 그리고 이거 목적이 아까 얘기한 트래픽인지 아니면 전환 목적인지를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페이지 상태를 봅니다. 이제 그 랜딩 됐을 때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페이지 상태를 보고 그냥 그냥 겁나 많이 때려 박아가지고 네. 전화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후킹이 굉장히 제대로 된 페이지인지 이거를 먼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재를 일단 많이 운영을 해보면 할수록 좋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재를 그냥 쉽게 나누면은 뭐 브랜드 소재인지 프로모션 소재인지 상품 소재인지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드릴 때 이제 프로모션을 제일 많이 하니까 얘기를 하자면 누구는 10,000원 할인됩니다에 후킹이 될 수 있고 누구는 10% 할인에 후킹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언제까지만 할인됩니다. 선착순 몇 명만 할인됩니다. 후킹되는 것도 프로모션 내서 텍스트 배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면은 저는 그냥 못해도 500원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라면은 저도 한 300 정도는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이 사실상 하루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태우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근데 10만 원의 비용을 뭐 기존에 뭐 네이버만 했다라던가 하면은 좀 크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이거는 전단지거든요. 전단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디서 어떤 전단지를 뿌려야 반응이 좋을지의 테스트 기간이 꼭 필요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 된다라고 해도 300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보통 마케터님들이 300만 원 정도가 그런 테스트 비용으로 네. 적절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몽키쌤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조금 한정된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 둘 중 어느 곳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게 메타 광고가 노출 지면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페이스북 스토리랑 페이스북 피드, 뭐 메신저 이런 곳에 노출시키겠다. 또는 나는 우리 브랜드가 인스타그램에서 좀 수요가 많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피드 이렇게 보통 노출 지면을 설정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업종, 우리 브랜드가 어떤 사람들한테 좀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인스타그램은 확실히 20, 30대 여성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뷰티 제품이라면 저는 인스타그램 쪽을 추천을 드려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실 주관적이긴 한데 요즘 10대들 또는 20, 30대 중에서도 조금 남성 비중이 높은 감이 있어서 네, 어떤 업종, 어떤 상품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브랜딩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키쌤님이 지금 어떤 업종이신지 어떤 상품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으신지 자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한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에서 해주는 서비스 중에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브랜드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벤치나 경쟁사들의 계정을 입력을 하면은 운영 중인 광고를 노출을 이제 미리 보여주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데 거기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디에 노출을 하고 있는지, 내가 판매하려는 서비스나 물건이
이 시장에서는 어디서 많이 노출하고 있구나 라는 거는 여기서 많이 하니까 난 딴 데서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이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음. 자, 다음에 질문 하나 또 올라왔는데, 자, 마케팅 과정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용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마케팅 비용 지불하고 대행 맡긴다고 하면 제 계정을 아이디 비번을 알려드리고 제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개념인가요?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 어디서 어떤 어플 사용해서 무슨 방법을 알고 싶은데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 내용은 사실 전화를 주시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선 지금 러프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 맡기시면 계정 아이디 비번을 알려드릴 필요는 없어요.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도 대행사 계정이 따로 있고 광고주님이 이제 새로 계정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사 계정으로 이제 운영 권한을 부여해서 대행사에서 이제 아이디 비번 알지 못해도 그 권한으로 이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광고주님도 직접 광고 뭐라고 하죠? 광고 세팅하는 그 창? 광고 관리자? 네, 광고 관리자. 죄송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광고 관리자 들어가셔서 직접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직접 설정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사실 광고주님은 혼나야 돼요. 광고를 진행하실 건데 용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내 마케터가 제대로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마케터도 이제 광고주님들이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좀 같이 소통도 가능하고 광고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마케터님과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광고주님이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보고서를 받으셔도 이게 광고 성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실 거고 그 마케터한테 오히려 휘둘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유튜브에 저희 마케팅학교 영상도 많고 유튜브에다가 그냥 메타 광고 또는 인스타그램 광고 기초 용어 이런 거 검색하셔서 좀 공부를 꼭 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오늘은 메타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주가 체크를 제일 먼저 이제 광고 보고서를 받든 광고 세팅된 내용을 보든 했을 때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한다. 사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 뭐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전환수, 전환율, 전환 매출액, 그리고 로아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너무 그러면 많은가요? 클릭수, 그럼 클릭률은 보통 CTR이라고 하죠. 네. CTR이라고 하고 그 이제 맡긴다라는 게 어떤 업종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환수, 뭐 전환율, 전환 매출액, 로아스 이것도 좋긴 한데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좋아요. 로아스 같은 경우는 저는 로아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운 좋게 2,000원밖에 안 썼는데 제품이 2개나 팔려가지고 매출이 10만 원 나왔어. 그러면 로아스가 개 폭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잘 되는구나 해가지고 10만 원 빡 부었는데 똑같이 2개 팔려가지고 10만 원 벌었어. 그럼 로아 100%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아스에 대한 개념보다는 전환율이랑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사는지 전환율을 먼저 체크를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전환 단가 전환당 단가. 전환당 단가.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명이 구매할 때 이 정도 금액을 구매하는구나. 근데 뭐 그러면은 보기가 편해요. 우리가 뭐 노출이 1,000번 돼. 이걸 알면 편한 게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 노출이 평균적으로 1,000. 그중에서 클릭을 100번? 100번이라고 하면은 클릭률은
10%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전환수, 아이고, 100명이 들어와서 전환수가 5개 나왔어요. 그럼 전환율은 5%겠죠. 그쵸. 이것만 봤을 때, 우리는 100명 들어오면은 5명이 사네. 그러면 200명 들어오면은 10명이 사겠네. 가 100% 보장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 100% 보장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균적으로 전환율이 3%에서 5% 사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전환율을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들어오는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노출량을 늘려야 돼요. 최대한 많은 노출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전환율이 노출이랑 클릭까지는 많이 받았어. 근데 전환이 너무 안 나와 라는 거는 광고 자체에서 호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와 봤더니 허위 매물인 거야. 그런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바꿔본다던가, 맞아요. 아니면은 뭐 이미지 샷, 딱 상세 페이지 들어왔을 때 샷을 바꿔본다던가, 랜딩 페이지를 확인해 본다던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로아스보다는 전환당 단가 네. 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파는 제품에 이제 판매를 했을 때 남는 금액이 대충 얼마여서 전환당 단가 보통 CPA라고 하죠. CPA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 명한테 팔려면은 내가 광고비도 얼마를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알고서 광고를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브랜드의 광고 적정 CPC나 적정 CPA나 아니면은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노출이 만큼 늘어나니까 뭐 관심사를 좁혀가지고 노출이 덜 되더라도 더 많은 관심 타깃이 들어오게끔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운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최적화시키면 나중에는 소지만 탕탕탕 바꿔줘도 꾸준하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노출 1000건이 많은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거를 분석을 해야지. 초반에 뭐 하루에서 3일 정도 광고 돌려보고 우리 전환율이 1%네? 전환단 단가가 10만 원이야. 메타 광고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섣불리 짐작하시면 안 되고, 이 노출 수가, 그러니까 쌓인 모수가 최소 저는 3만 건 될 때까지는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전까지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서 적어도 노출 3만 건 발생했을 때 우리 자사 광고가 클릭률이 얼마나 되고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이제 앞으로 광고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 게, 아까 저희가 예산을 못해도 300에서 500은 최소 들고 오세요라고 하는 게, 100만 원을 돌려서 1000씩 30일 동안 쌓는 거나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0일 만에 3만을 가지고 나머지 20일 동안은 조금씩 최적화시키면서 가져하는 게 훨씬 더 솔직히 말하면 이득이에요. 맞아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되는지 안 되는지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는 거나 한 달 만에 홀로 끝내고 그 다음 광고 세팅부터는 전환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시간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 파워라는 걸 사실 무시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광고가 정말 좋고 뭐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가격이나 이런 경쟁력이 좋아서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저는 솔직히 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라고 생각, 그냥 맨날 하는 그런 거 있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미쳤나 보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지.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게 사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어서, 이건 조금 사전 얘기긴 한데, 물론 도달하는 기간이 조금 길 수는 있어요. 길긴 한데 그 이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광고비는 줄이되 전환율은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가는, 이게 저는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거죠. 광고비를 계속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줄인 금액으로 다른 매체를 계속해서 테스트해보고 우리에게 맞는 신규 고객이나 아니면 혹시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 숨겨진 모습을 찾아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게 저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초반에 테스트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테스트 비용이 좀 많이 깨져요.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 좀 광고 운영 비용을 많이 들여서 최적화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테스트 진행 통해서 머신러닝을 빨리 완성시키고 나면 그 이후로는 사실 소비자들 각인이 제대로 됐냐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광고 비용을 조금만 써도 이전과 같은 정도의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멀티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얘네가 초기에 이제 브랜드가 사람들이 많이 아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뭐 SNS 광고, TV 광고, 네이버 광고, 홈쇼핑 광고, 진짜 모든 걔네가 할 수 있는 광고 지면에 다 들어가서 맞죠. 소비자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거든요. 김고은 씨 하면 이 갓땡이 떠오르고 갓땡 하면 김고은 씨가 떠오르고 뭐 바르는 멀티밤이라는 문구가 자동적으로 소비자들 머릿속에 생각나도록 하고 그게 초기에 좀 광고 비용을 많이 써서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맞죠. 얘네는 실제로 처음에 쓴 것만큼 지금은 쓰고 있지 않아요. 쓰고 있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때 한번 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좋아서 계속 직접 찾게 되는 광고를 따로 진행 안 해도 직접 찾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예시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도 사실 브랜딩에도 좋은 매체라서 초반에 좀 광고비를 투자해서 소비자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돈을 덜 들여도 매출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 더 하자면은 이거 모든 노출짐에서 광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근데 모든. 네. 이게 이해를 잘 못하세요. 초반에 왜냐면은 모든 노출짐에 나도 광고하고 싶지. 나도 여기저기 다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돈이 많으니까 당장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브랜딩하는 목적으로 광고비를 쓴 거고 사실상 저희한테 오는 많은 광고주 분들은 자영업자거나 이걸로 인한 브랜드 기간을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거나 예산이 한정적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노출 지면을 활용을 하세요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마트 가서 장을 봐야겠다. 근데 누구는 이마트 생각할 거고 누구는 홈플러스 생각할 거고 누구는 롯데마트 생각하고 누구는 이제 노브랜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큰 이마트에만 광고를 해야지 라고 하면은 우리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노브랜드 고객을 놓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노출할 수 있는 많은 지면을 활용하세요. 라는 저는 얘기를 좀 쉽게 예시는 이제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약간 내용이 세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노출 매체 통해서 노출을 시켜야 소비자들 머릿속에 잘 인식이 된다. 플러스 메타 광고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시킬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가 될 거고 그 사람들한테 뭐 2주마다 또는 한 달마다 리타게팅 진행하면서 우리 땡땡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라고 확실히 각인시키면 그건 역시 같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죠. 그리고 댓글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그런 마케팅 업체의 업무는 각 매체별 광고 세팅 전략 수립 등등을 도와줘서 클라이언트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맞아요. 이제 광고 대행사나 이런 곳 보면은 단순하게 대신해서 광고를 운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광고 성과에 대한 지표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지금 이 브랜드가 설정한 KPI가 적당한 KPI인지 이 KPI를 보통 예상했을 때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가 걸리겠다. 그리고 이걸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 이렇게 쭉 짜주잖아요. 맞아요. 타임테이블 짜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언제까지는 너네가 얘기한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운영을 계속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하고 미팅하면서
도달하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케터의 역량이긴 한데 뭐 수동적으로 저희 네이버 광고 키워드 이거 넣어서 100만 원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광고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냥 수행만 하는 그런 마케터도 있는 반면 처음부터 이제 매체 미디어 믹스라든지 전략, 기획 단계부터 같이 진행하면서 좀 광고주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주시는 그런 마케터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받으려면 제대로 된 마케터를 찾아서 우리 브랜드와 끝까지 계속 함께 갈 그런 네, 동반자, 동행자를 잘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몽키쌤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그럼 120 정도를 월 단위로 쪼개서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얘기해주신 대로 일주일 정도 한 번에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큰 금액은 한 번에 사용하고 후에는 조금씩 쪼개서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120으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20을 월 단위로 쪼개서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얘기일까요? 한 달에 120만 원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일주일 만에 120만 원을 태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가용 예산이 1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그걸 볼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20이란 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세요? 브랜딩이냐 매출이냐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킹민소님. 그럼 초반에 구매 전환이 아니고 트래픽으로 인지도를 쌓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초반이라고 해서 구매 전환이 무조건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아닌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캠페인 수가 다르다 보니까 인지도를 쌓는 게 목적이라면 뭐 트래픽 70%에 전환 캠페인 한 30% 정도로 예산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일단 인지도를 무조건 쌓아야 될 것 같아요 하면 그냥 트래픽만 미친 듯이 때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기 브랜딩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첫 한 달 정도는 트래픽으로 인지도 쌓고 그때 유입된 모수들 타깃으로 이제 한 달 뒤에 리타겟팅 전환 캠페인 만들어서 그때부터 매출을 좀 만들어보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김마자님. 메타 광고 관리자에서 리타겟팅 설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 AI가 알아서 리타겟팅을 해주나요? 리타겟팅 설정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픽셀 설치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유사 타겟과 맞춤 타겟을 만들어 놓으셔야 나중에 리타겟팅이 가능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예진님께서 안녕하세요. 현재 의류 브랜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기획전이나 할인, 신상품 출시 등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광고 소재는 보통 어떤 걸로 이용하나요? 특별한 이슈 없으면 광고 소재로 브랜드 이미지, 뷰티컷이나 화보컷 등을 사용하는지 어떤 소재로 진행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브랜드들 광고 진행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런 프로모션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광고 해야죠. 그쵸. 그리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브랜드나 아니면 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바로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보통 브랜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기도 하고 지금 이혜진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가 어떤 핏? 어떤 룩? 맞아요. 인지 그리고 주 고객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얘기해주신 화보컷이나 뭐 이런 뷰티컷들의 예를 들면은 단 상품을 노출 이제 더 돋보이게 하는 컷인지 아니면 모델 기반 컷인지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벤치할 수 있는 브랜드나 아니면 보통 이제 매번 프로모션 할 수 없잖아요. 프로모션 안 하고 이런 이미지라면은 요런 소재가 잘 먹힙니다 라고 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혜진님께서는 메일이나 연락을 해주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바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러프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우리 브랜드가 좀 고급화 이미지다 라고 하시면 굳이 프로모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 컷 하나 사용하셔서 문구도 최대한 단순하게
뭐 키치한 스타일의 옷이라면 땡땡 브랜드 뭐 이 정도 한두 문구 넣어서 브랜드 색깔을 좀 잘 보여주는 식으로 브랜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뭐 5만 원짜리를 팔아. 그래도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올려놓고 5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 이벤트 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양아치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프로모션이 아닌데도 우리 프로모션 한다. 소재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그 브랜드 내에서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팀이나 인력이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메타 비즈니스 거기 릴스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릴스로 브랜딩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아까 얘기 계속했지만 메타는 정말 똑똑해요. AI가 활동을 해요. 근데 그 AI가 활동하기 위해서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적인 거, 어쨌든 거기서 어떤 영상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쓰는지, 아니면 너네가 보여주고 싶은 그 영상 내용이 뭔지에 대한 기획단만 잘 짜지면, 저는 이제 굳이 이미지로만 하는 광고가 아니라 영상 광고로도 의류가 아닌 뷰티든 서비스든 어쨌든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지면에서 더 브랜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네. 그다음 몽키쌤님이 하루에 4만 원 정도라면 일일 사용 금액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 이상은 부담스럽다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이상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메타 광고 초반에는 전환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머신러닝, AI 학습 기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4만 원 정도로 그러면 좀 트래픽 캠페인 절반, 전환 캠페인 절반, 또는 소재가 여러 개시라면 소재 테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서 우선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일 사용액으로 4만 원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 정도로 진행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진행해 보다가 최적화된 어떤 머신러닝 학습 끝나고, 그리고 소재도 우리 브랜드에 잘 맞는 소재 핏, 그리고 메타에서 실제 반응이 있는 핏, 그런 거 확인하셔서 그 이후에 좀 로아스 챙겨 가시면서 점점 광고비를 증액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몽키스님 그 정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찌됐든 가용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만약에 전화는 어쨌든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트래픽 광고 돌리지 마세요. 전환 캠페인만 하는데 대신에 모수를 조금만 잡으세요. 관심사를 당장 픽셀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모수를 모을 수 없으니 내가 판매하는 그 카테고리에 있는 관심사만 설정을 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단 송출시키는 거. 그럼 어찌됐든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것보다는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무조건적으로 학습을 100% 끝내는 애들은 또 아니거든요. 맞아요. 걔네들이 설정한 값을 일정 기간 내에 어쨌든 학습을 하지 못하면은 러닝을 안 해요. 러닝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머신러닝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최대한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진행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여러 캠페인으로 테스트라던가 이것도 돌려보고 이것도 돌려보고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막 이런저런 많은 걸 하기 힘들 뿐인 거지 운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킹민수님이 구매 전환 후 리타겟팅이 아니고 트래픽 후 리타겟팅도 좋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트래픽으로 쌓이는 모수는 구매 전환 모수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모수를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10명 쌓여서 뭐 활용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못해도 최소 1000명 이상은 쌓아둬야 될 텐데 구매 전환에 대한 1000개의 숫자를 모으는 것보다는
트래픽으로 어쨌든 우리 광고를 보고 반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응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리타겟 하는 것도 초반에는 나쁘지 않겠죠. 맞죠. 그래서 트래픽 캠페인 중에서도 목표 설정을 만약에 클릭수 최대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클릭한 사람들의 모수가 쌓일 거예요. 트래픽 캠페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광고 내용을 보고 또는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담긴 그런 내용들을 보고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논타겟팅보다는 또는 전환 캠페인이 아니라도 어쨌든 우리 홈페이지에 한 번 더 들어와서 구매할 가능성이 추후에 높다는 말씀입니다. 네.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여기 연락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이브 끝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없다면 저는 대행사랑 같이 메타 비즈니스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그러니까 네. 굳이 AMPM이 아니라도 대행사랑 하면 좋은 이유. 하지만 AMPM 좋겠죠. 네. 왜? 내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좋겠. 자, 마지막. 자, AMPM 마케터님과 하려면 비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마케터별로 사실 다르긴 해요. 근데 보통은 15%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메타 광고에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쓴다라고 하시면은 잠시만. 네. 이거는 운영 대행사랑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우도록 이건 하고, 아니고 네. 그 대행사 이용 시 운영비라고 하죠. 네. 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 100만 원을 쓴다라고 하시면은 15%인 15만 원이 저희 대행비로 발생이 하고요. 10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직접 계정에 충전을 하셔도 되고 저희 통해서 충전을 하셔도 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5만 원. 이제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대행사랑 메타 비즈니스 운영 해야 하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유튜브 광고도 해주시죠? 네, 하고 해주신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슈에 대한 빠른 대처. 네, 네. 빠른 대처. 보통 그게 있어요.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 계정이 닫혀요. 그러니까 정지를 먹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듣고 싶으면은 네, 매일 하세요. 네, 이제 어쨌든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운영 단순히 소재 이슈가 아니라 그냥 계정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계정 정지하게 돼.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혼자서 풀려고 한다면 거기 메타 비즈니스 그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하고 답변을 받고 기다리고 못해서 푸는 데까지 진짜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대행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등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광고 대행사고 너네랑 일 많이 했잖아. 근데 이분 내 광고주야. 근데 운영 빨리 해야 되니까 풀어줄래? 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일단 이슈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대행사 한라인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메타 쪽과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정에 이슈가 생기거나 정지가 된 거에 대해서 소명자료 빠르게 준비해서 이제 좀 더 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계정 정지되면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행사 통해서 하시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네. 저거는 이제 요것만 하고 네. 마지막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아요. 물론 이 데이터가 이제 신규 광고주나 새롭게 이제 뭔가 런칭하시는 분들한테 100% 적합한 데이터입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운영했던 비슷한 카테고리나 그런 그 분류되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류는 이런 광고를 했더니 효율이 좋더라. 이런 광고를 했더니 뭐 성과가 좋았다. 아니면 우리가 설정했던 KPI가 어떻게 빠르게 됐다. 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맨 처음에 막 하시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대행사가 아닌 AMPM은 AMPM은 이제 메타랑 직접적으로
소통 가능. 네, 이제 한라인 공식 파트너예요. 네, 파트너예요. 네. 직접적으로 이제 맺혀져 있기 때문에 제휴를 맺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 내에 있는 프로모션이나 그러니까 메타에서 진행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지원 뭐 광고비를 지원해준다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캠페인을 했을 때 이 캠페인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도 같이 뭔가 너네한테 제안하고. 소스를 줄게 뭐 이런 것들이나 이런 프로모션에 대한 지원도 바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릴스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 음악 예로 들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음악을 마음대로 사실상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 저작권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풀이 넓어요. 메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풀이 큰 풀이 커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캠페인을 운영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메타를 여기랑 해야 되는 이유? AMPM에는 검증된 마케터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사기치는 업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메타 광고 우리가 진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정 아이디 비번 받고 100만 원 입금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대행사도 가끔씩 있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피하려면 확실하게 검증된 업체와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 AMPM은 검증된 업체다. 네. 근데 확실히 그런 분들 많아요. 일단 사기 먹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 맞아요. 계정 다 막혀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좋은 마케터들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이거는 사실 촉이죠. 그 담당하거나 아니면 컨택된 마케터랑 일단 전 전화 통화라도 일단 얘기를 나눠봤음 하는 게 뭐냐면 마케터 기준에서 보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광고주 기준에서 보는 목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찌됐든 둘 사이에 조금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마케터 본인을 위한 말인 건지 아니면은 광고주를 위한 말인 건지를 먼저 조금 파악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고 이슈에 대한 빠른 대처를 한다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브랜드를 성공시켜 줄 수는 사실 없어요.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왜 안 되지? 하는 애들도 있고 얘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는 애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사실상 해봐야 아는 거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이건 망할 겁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있죠. 당장 뭐 성과나 효율 내지 못하더라도 그걸 내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빠른지를 일단 체크를 하는 거. 맞아요. 네, 그걸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통이나 어떤 제안이 적극적이고 좀 같이 진짜 잘 해보려는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마케터랑 같이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은 광고주님도 메타 광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꼭 하셔서 그 마케터랑 전화통화를 해보세요. 맡기기 전에. 로아스 몇 프로까지 나와보셨어요? 또는 그놈의 로아스. CTR은 몇 프로 나왔나요? 뭐 어떤 레퍼런스가 있나요? 제가 메타 광고를 하려는데 혹시 뭐 유사 타깃이나 맞춤 타깃은 어떻게 진행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 마케터의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지식이 없이 그냥 광고 세팅해놓고 트래핑 캠페인 얼마, 전화 캠페인 얼마 이렇게 해놨어요 라고 하는데 유사 타겟, 맞춤 타겟이 뭔지 모르는 마케터님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광고주님들이 메타 광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서 그런 용어들 좀 사용을 하면서 마케터와 이전에 소통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은 마케터를 좀 더 잘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 라이브 종료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맞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도 이제 마케팅 학교 라이브 예정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내일도요? 네. 누구랑요?
내일 규린 마케터님과 함께 올 예정인데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경찬 마케터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예요? 6시 반에 합니다. 혹시 주제는 뭔가요? 주제는 내일 확인하세요. 아니면 듣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걸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사실 이분들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킹민소님 6시 반 맞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빠르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제 한번 고려해볼게요. 자, 10초 기다릴까요? 10초 너무 적고 지금 27분이니까 우리 딱 28분 이게 좀 딜레이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한 3분만 기다릴까요? 네, 킹민소님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 없으면 진짜 민망하게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네, 만약에 궁금한 점 따로 없으시면 저희가 그냥 광고주님들이 네, 궁금한 점 없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내일 궁금하실 만한 사항 가지고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